정희가 순자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정희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요, 직접 말한 사람만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는 방 안에서 그 분위기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말도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영숙님 진정으로 응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정희님이 정말로 무관했는지, 아니면 어쩌면 그녀 또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간접적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할부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희는 이번 사태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가 지적적으로 나는 순자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옥순이 깔아놓은 그 장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옥수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각자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옥순이 정희에게 야, 쟤네들이 러닝하는 거 좀 보기 그렇지 않아? 라고 정희가 가려워하는 것을 긁는다거나, 경수와 순자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꽁냥대는 장면을 보면서 그 후에 여자들에게 내가 봤을 때는 순자가 경수를 붙잡고 있는데 것 같다라고 하는 등, 이러한 발언들은 옥순이 여자들이 편하게 불만이나 속마음을 토론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안에서는 불만이 정당화되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문제의 원인처럼 놓이게 됩니다. 정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장판 속에서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정희는 영숙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 하죠. 아우, 영수님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고, 이때 이르러 피크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영숙 편이다 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조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정희가 이러한 옥순의 장판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누군가 한 명은 평등한 출연진으로서 눈치를 줘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문 닫고 얘기합시다. 아니면 좀 밖에 나가서 얘기하던가.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할 말만 조용히 하고 빠졌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흘려보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앞에서 영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미방본에서 영호가 했던 말,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는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압박을 받아왔던 그 순자 입장에서 상당히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계속해서 반말하는 것도 순자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누나고 언니인데 왜 저렇게 반말하나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요, 이미 조금씩 옥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을 얹어버렸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이미 옥순이 순자에 대해서 조금씩 판을 깔아왔다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이화 때 우리 순자가 바리바리 장을 쌓았을 때부터 어쩌면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 또한 이미 옥순이 팔아놓은 그 플랫폼 판을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다 하면 옥순이 그래 자꾸 러닝 나가고 그렇지 않아? 라고 정 하고 싶은 말 하면 옥순이 들어주고 싶은 말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옥순은 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숙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살살살 해주는 역할을 하죠. 맞아, 내가 봤을 때도 쟤네들 별로 잘 안 어울려 라고 한다거나 말이죠. 즉 어느 정도 하나의 말을 주고받는 시장 같은 플랫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것이 제가 거듭해서 옥순에 대해서 말하는 장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장판을 통해서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들은과 동시에 하나의 사이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토한다는 거는 그 불만의 대상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숙에 대해서 다들 저번 하나 저저번 할때 영숙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하면 맞아, 영수님이 1순위고 내가 보니까 순자랑 경수는 안 어울려 라고 한단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미 서로 각자가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의도 그리고 그 순간에 영수님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어울려요 라고 하는 등 말을 얹게 됨으로써 그 플랫폼을 유지하게 된 책임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순자를 직접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순자가 불편한 사람처럼 놓이는 그 분위기 안에서 영숙을 응원하고 그 분위기에 힘을 보탠 순간 정의의 말은 중립이 아니라 한쪽 편에서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영숙 쪽에 힘을 실어주는 말은 순자를 더 고립시키는 효과를 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가 듣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말을 품앗이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품앗이가 조금씩 누군가를 향한 공격으로 그 품앗이의 성질이 조금씩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 또한 그 플랫폼을 유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같은 출연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짝을 찾는 솔로 나라의 룰을 결과적으로 어겼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 말하는 관계들이 조금씩 증폭이 되면서 제로섬 게임, 누군가가 커플이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커플이 될 수 없는 그 구조상 저번에 영숙이 이거 누군가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고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명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제 치환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막 그 분기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조금씩 이 세 명 모두 말이 점점 세지고 강렬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마지막 화에서 정의가 영식에게 쫌생이란 말, 그리고 그 이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정의가 말을 세게 하는 그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4화 때 일어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영식과 정숙이 러닝을 갔다 오고 나자 그때 울고불고 하면서 한바탕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식이 결정적으로 정희에게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정희님 대화 좀 같이 하시죠 라고 한 다음에, 아까 옆에서 잘 먹고 있네 이러지 않았어요? 좋겠네 밥이 들어나가고. 그래서 밑에 자막이 비아냥거리던 정희의 말을 기억해뒀던 영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희가 원래 평소에도 말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정희가 몸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플랫폼, 옥순이 중심이 된 옥 플랫폼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내려치는, 비하하는 그 성향들이 증폭이 되기 시작하면서 옥순이라고 하는 이제 필터를 중심으로 말이 굉장히 조금씩 세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 또한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정희는 영식을 욕망해서, 그리고 영식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질투심이라든가 서운하다 그런 말을 약간은 표현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쫌팽이란 말을 이제는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어느 순간 정희는 영식에게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감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질투를 하는 거야 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영식에게 그 강도를 세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영식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 불편한 부분을 바로 이제 콱 꼬집듯이 말을 세게 하고 뭐 잘 먹고 있네 이런 식으로 비꼰다거나, 그런 부분이 점점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감정이 이제 되먹임을 한다고 하죠.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을 세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영식을 계속해서 비틀고 꼬집고 이런 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로 된 건 아닐까. 즉 전도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분기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감정의 회로는 점점 증폭이 될 거예요. 설령 영식과 정희가 연인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정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영식이 중간에 정숙을 알아봐서 나의 행동은 정당해. 그럼 처음부터 정숙을 알아보면 안 되지. 처음부터 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점점 자기 행동에 이제 정당화를 얻게 되고, 그 이후로 쫌팽이란 말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했던 말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이 말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순간 영식의 호감과 사랑이, 정의의 호감과 사랑이 그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인질 혹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유명한 고전소설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가 조금씩 영식에 대해서도 그 행동이 강해지면서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질투나서 그래 였던데 어느 순간 질투하니까 난 더 세게 말해도 돼 라고 정당화하면서 행동이 조금씩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이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영숙의 행동과도 유사하죠. 이때까지는 서로 커플이 되자는 의미였다면 지금부터는 이 모든 건 순자 때문이 아닐까라고 희생양을 조금씩 찾고 있는 그 단계 말입니다. 영숙이 지금 그 분기점에 다다르던 것처럼 정희 또한 영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분기점을 너물락말락하는 경계선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정희가 불안해서 그 불안을 중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희는 자신의 불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식에 대해서 정숙과의 관계가 뭔가 있는 것처럼 먼저 전선을 깐 다음에 계속해서 영식을 잔소리하고 점점 행동이 과격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정의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결과는 마치 영식으로 하여금 정숙에게 가라고 하는 등을 떠미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정의가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식과 정숙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자신 또한 영식에게 집중하고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드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른 해석들과는 다르게 정의가 불안해서가 아닌 정의는 자신의 불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직관과는 다르죠. 이와 같은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분석적인 눈에서 봤을 때 때로 인간은 자신의 증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해서 정인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너무 세게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정의님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는 주도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막지 않고 유지한 사람도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정의가 불안을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은 불안하면 불안을 없애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 자체를 관계의 동력으로 씁니다. 계속 불안해야 상대를 추궁할 수 있고 또 상대를 추궁할 힘을 불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상대를 시험할 수 있고 자신의 공격적인 표현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왜 정의의 행동이 영식을 정숙적으로 떠미는 효과가 발생하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정말로 영식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싶다면 영식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드는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의는 오히려 영식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숙을 계속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흰곰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고 닥달하면 당연히 영식은 흰곰을 더더욱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식이 정숙과 정의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장면이 커진 게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점점 불편한 사람으로 놓일 때 그 분위기를 막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도 완전히 무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에서 비슷한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직접 말한 건 아닌데 라고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웃고 맞장구 치고 한쪽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그 분위기는 점점 단단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번에 정희님의 위치를 바로 그 지점에서 봤습니다. 직접 공격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가능해지는 분위기에 말을 얹었다면 그러면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